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오늘 컨설턴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컨설턴트는 조금 생소한 직업이라서 먼저 소개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재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정보팀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여신, 그리고 정책자금,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술 인증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서포팅을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하면 대부분 그냥 조언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조언 플러스 솔루션 제시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컨설턴트들이 어떤 적합한 수수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조언이 아니고 사실은 솔루션 제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컨설턴트들이 조언과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매출을 올리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은 멀리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증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 좋은 재무제표를 잘 가져가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롱텀 플랜을 가져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이라는 게 조언과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면서 큰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컨설턴트들은 그래서 기업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언과 솔루션을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를 통해서 단기에 걸쳐서 중기를 대비하고 중기는 또 장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무와 기술 인증, 그리고 매출 상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을 통해서 대표님들을 지원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하는 컨설팅은 어떤 종류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재무적인 컨설팅, 그 다음에 인증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경영 관련된 컨설팅,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무 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라든가 지원금,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한 융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투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기본이 되는 회계나 세무,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드리는 게 재무 컨설팅이고요. 인증에서는 특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인증, 부품 장비 인증, ISO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성장하고 외부적으로 이런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증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경영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법무적인 부분, 노무적인 부분, 인사, 조직관리,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창업과 법인 설립 및 기업 양수도 관련된 이런 부분을 경영으로 이제 해석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 이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일단 주셨고, 자세한 부분보다는 이제 개괄적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 보통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인 출신이나 아니면은 기술자 출신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재무 부분이나 인사, 노무, 세무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표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이제 셀 수 있는 비용의 무수 이런 부분을 좀 막아드리고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기업 내부에도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컨설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자기가 기본 지식이라든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는 보이지만 그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정책 자금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으세요, 사회자분께서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많으면 한 3가지?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 해에 정책 자금 나오는 게 종류로 따지면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 진행하고 미팅 하다 보면 네. 대표님들이 아시는 정책 자금은 기껏해야 5, 6가지. 오, 좀, 저랑 비슷한데요? 많이 아는 사람은 10가지 정도.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정책 자금들이나 이런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아예 컨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문성인데, 사실은 그 기업 내부에, 저도 이제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했지만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전문적이진 않아요. 이제 검색해서 찾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씩 알긴 되지만 그 깊이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쉽게 커버가 안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 검색하고 법전을 찾아보면 그 소송에 관련된 법조문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왜 변호사를 쓸까요?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내가 샅샅이 찾는다고 찾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기업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이런 조항이라든가 법조문 이외에도 실제로 적용할 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솔루션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 컨설턴트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성이에요. 아,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초기 창업하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직원이 없죠. 대표님도.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되는 쪽, 뭔가 긍정적인 쪽만 계속 보고서 그쪽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무모한 어떤 플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지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적인 컨설턴트들이 이거는 리스크가 크고 이거는 좀 실행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실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컨설팅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중소기업 내부에서 경리나 이제 생산 기술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고 그 직원들이 내부에서 이제 주어진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직원들이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대표님들께서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대표님께서 보통 저희도 기장세무사가 있고 법무사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 그런다 하지만은 능력은 될 수 있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받은 만큼만 하는 거죠. 수임료를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들을 위해서 경영자의 시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대표님들의 그런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내부적인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께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받지 않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을 잘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사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거를 대부분 닥쳐서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중요한 것들을 다 빠뜨리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정책 자금을 받고 싶다. 그럼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기간이 최소 1달에서 2달,
그다음에 준비하고 나서 실행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정책 자금을 받는데도 짧게 하면 한 달, 길면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 그럼 최소 5, 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이런 정책 자금 받았대더라 이야기 듣고 나서 바로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준비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통과가 잘 안 돼요. 근데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사를 신청했다가 부결이 나면 6개월 동안은 더 이상 정책자금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정책자금만이 아니고요. 특히 경영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안 보고서 실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조직이나 인사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다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리 계획 세우면서 진행해야 네네.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벤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만 듣고서 네. 대표님이 그냥 자기 회사에 안 맞는데도 인증을 받으라고 직원들을 강요해서 인증하는데 시간 들고 인증 유지하는데 돈 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회사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향후에 벤처 인증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성장할 건지 이 부분이 명료할 때 벤처 인증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잘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하시고 컨설턴트와 미리 협의하신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공감대와 어떤 계획이 형성된 이후에 컨설팅 진행하시는 게 정말 효율적인 컨설팅이 되고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사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인 무언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컨설팅에서 가장 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경영을 잘 하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하셔도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내는 부분은 사실 일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좀 비전을 좀 가지고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을 좀 믿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지식이 있다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믿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열린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컨설턴트로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컨설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일 힘든 거는 대표님의 고집이에요. 이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조언과 솔루션 제시라고 했잖아요. 조언을 해드렸는데 조언을 받을 마음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저희가 조언하고 솔루션 제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으실 때 가장 좋은데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부족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세요. 상당히. 그래서 기업 시작하시면 대부분 매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5년 후에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1000억 단위 이상이세요. 우리 회사는 뭐 1000억 좋은 갈 거야. 뭐 10억, 20억 하겠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통계를 보면 10년이 지나도 50억 미만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게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들도 경제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컨설팅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정당한 비용을 지불 안 하려고 하세요. 아까워하시죠? 네, 그래서 자꾸 깎으려고 하시고 아니면 내가 해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런 컨설팅 진행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요. 실제로 일반 회사들은 평상시에 뭐 법무팀이라고 갖고 있기도 쉽지 않지만 그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걸 진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하면 사실 기본이 500부터 수임료 시작하고 이길지 질지 모르고 또 이기면 승소했을 때 또 사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법무팀이라든가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이런 자문 수수료를 내고 자기들이 계약서 작성하거나 뭔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들은 그분들한테 미리 그 검토를 받아서 나중에 이런 분쟁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컨설턴트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정당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직원이 해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직원이 그만큼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컨설턴트로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컨설팅이라는 건 사실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표님들이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이제 대표님들은 무언가 지금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신을 받을 수 있어. 기술 인증은 한 달, 두 달이면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고 체력이 안 되셨을 때 좀 더 롱텀 플랜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고 수익이 급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컨설턴트로서 좀 인내심을 갖고 같이 챙겨드리고 저희도 나름 이제 플랜을 세우는데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표님들께서 저희가 좀 동반자이고 책사로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옆에 두시고 그래서 좀 믿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수월히 대표님들 성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옛날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기업 경영 대표님들이 컨설턴트를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기 돼지의 첫째, 둘째처럼 금세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함께 하신다면 막내 돼지처럼 튼튼한 집과 같은 기업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컨설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